두산중공업은 에너지 대란 이슈로 원자력 관련주가 부각받으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았다가 다시금 또 빠졌고, 오늘 보면 유상증자 결정해서 관련 공시 보면 채무 상환자금 7천억 원, 기타 자금 7,900억 원. 왜 채무 상환자금을 주주 배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은 터진 것이고, 자, 두산중공업 13.88%가 빠지고 있다. 이에 관련해서 자, 재무제표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종목 분석 가서 주요 주주 현황, 이 주요 주주는 30% 이상, 대주주 현황은 30% 이상 적당하다고 했고, 기업개요는 한번 쭉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자고 했다. 그에 따라 관련해서 뉴스는 우리 같은 경우엔 뉴스 매매는 하지 않는다. 뉴스는 단순 참고용으로 보고, 이 호재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던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, 뉴스는 주 지표가 아니다.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자.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. 차트로 돌아가서 차트를 보자면, 예전에 언제야 이거 10월 17일 날 분석을 했었을 경우에 이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27,000원에 매도를 한다. 27,000원에 매도를 하겠다. 그래서 11월 8일 날 보니까 27,650원까지 찍고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, 자, 우리는 27,000원에 매도를 한다고 했다. 이 주가가 오를지라도. 자,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를 했다.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, 자,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.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도달했었을 때, 매도가에 도달을 했었을 때 수익을 챙겨줘야 되는데, 그럼 어떻게 수익을 챙기냐. 항상 수익은 줄 때 챙기자고 했다. 그러면 이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다, 이 차트를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을 그어보고, 그 다음에 찾아보고, 그 다음에 산을 한번 그려보자고 했다. 자, 줄을 그어보면 이 구간에서, 뾰족뾰족한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는 항상 의심을 하고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주자. 마찬가지로 산이 있으면 산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힘들듯이 여기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해주고 수익을 챙겨주자.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주자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자, 그 구간이 보면 27,000원에 왜 매도를 하자고 했냐면, 27,000원에 왜 매도를, 여기까지 27,000원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것이다. 그리고 27,000원에 매도를 하자. 이게 더 올라갈지라도. 자, 이 구간에서 막혔다. 줄 거보니까 27,000원이더라. 간단하다. 그렇게 찾으면 될 것이고, 그래서 우리는 27,000원에 매도를 하겠다. 아니, 나 같았으면 27,000원에 매도를 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, 자, 그럼 현재 주가가 중요하니까 지금 19,900, 2만원이 이제 무너졌는데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지나간 거 아무런 의미 없다.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면, 27,000원에 매도를 했다라면, 이게 좀 안정적으로 여유롭게 좀 기다리면서 또 매수 기회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, 이거를 계속 지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에 온통 이제 멘탈 다 터졌을 것이다.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서 주가를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무의미해졌다. 무의미한 시간을 다시 보내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, 이 구간에서 또 매도를 못해서 다시금 주가가 빠져버렸다. 이제 멘탈 두 번 나가는 건데, 자, 그래서 항상 수익을 챙겨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, 그러면 21,000, 예전에 이제 얘기한 중요한 지지선이 21,100원, 21,100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. 자, 21,1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, 나 같았으면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을까 봤었을 때, 똑같다. 기존 스탠스랑, 기존에 보는 시각이랑 똑같고, 18,050원, 요 부분에서 17,100원, 17,150원, 요 부분에서 나는 매수를 대놓겠다. 주가가 더 밀렸을 경우에 나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. 예전하고 이제 똑같고 동일하고. 자, 매수 타점, 간단하게 그냥 매수 타점 오면 사고, 이렇게 매도 타점 오면 매도하고,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, 이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, 물타기 시점을 모르니까 이건 주가가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다. 이게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, 내릴 때 이게 한없이 내려갈 것 같아갖고 불안하다. 그럼 어느 시점에서 물을 타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, 아까 매수 시점은 얘기를 했고 18,050원, 그 다음에 17,150원, 이 구간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? 그럼 안 사면 된다. 그냥 간단하다.
안 오면 안 사는 거다. 안 사면 되고, 나 같았으면 이 구간이 오면 매수를 들어가겠다.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, 그럼 이 구간에서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되냐? 그러면 보유한 물량만 들고 가고, 이 물타기 타점이 올 때만 물을 탄다. 이 물타기 타점은 12,300원으로 보고 있고, 이 중요한 가격. 항상 물타기 자리는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, 본인이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다 보면 계속 따라 들어가게 된다. 계속 따라 들어가게 되면 물량만 늘어난다. 그러면 이 물량만 늘어나고 물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대응 자체가 안 되고 손을 놔버리게 된다. 아예 손을 못 써버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물타기 자리에서만 추매를 한다. 의미 있는 매수 구간, 추매 구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, 그 자리가 12,300원. 나 같았으면 이 자리가 왔을 때만 추매를 한다. 이 자리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. 계속 얘기를 했고, 이 자리만 기억을 해 놓으면 될 것 같고, 자, 정리를 하자면, 자,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21,100원을 가뿐하게 밀고 내려왔다. 이 21,100원 지지선 가뿐하게 내려왔다. 그럼 주가가 더 밀리면 이 18,050원에서 17,100원, 150원, 이 구간을 매수한 구간, 그러면 21,100원 이 구간이 예전에는 지지선이었지만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서 강하게 뚫는지 보고 목표가를 끌고 가되 요 27,000원에서 나 같았으면 다시금 이 자리가 오면 매도를 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고, 자, 여기 이 부분 21,100원을 강하게 뚫는지 봐줘야 된다. 그리고 주가가 밀렸을 때 아무 때서나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서나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 추매를 하고 이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도 의미가 있어진다. 주가가 빠졌을 때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손실폭을 줄이거나 익절까지도 할 수 있고, 물량을 크게 물량을 만약에 크게 실었으면 이렇게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는 기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, 예전하고 분석한 건 똑같다. 기존하고 분석하고는 똑같고, 자, 보면 다시금 27,000원이 예전에 이제 10월 17일 때도 27,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시금 요거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라면 21,100원 여기 이 라인을 중요하니까 이 라인을 강하게 뚫는지 보고, 만약에 밑으로 떨어져서 많이 밀려서 올랐을 경우에 여기서 일부라도 물량을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만약에 이거 강하게 돌려서 강하게 뚫는다 그러면 27,000원까지는 끌고 가는데 시간은 걸릴지언정 다시금 여기를 노려보진 않을까 이제 싶은데, 지금 이거 유상증자 짜증이 난다. 이게 또 규모도 상당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채무 상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인데, 아무튼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빠져버리면 예전에는 27,000원이 목표가가 됐지만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밀려버린다면 21,100원이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기대치가 좀 낮출 필요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높게 보지 말고 유연하게 좀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, 이 구간에서 매수 물타기 오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물량을 실는 자리니까 이 물량을 실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실으면 안 된다. 이 물량도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지만 이것도 분할로 1차, 2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물량을 실린다. 자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지금 이 두산중공업 짜증이 난다. 이게 뭐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뜬금포 이게 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건 채무상환 쪽이라서 좀 그렇고, 아무튼 뭐 손절을 안 했다라면 이런 시점에서 좀 대응을 해서 손실폭을 좀 줄이거나,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오면 기회를 살려서 좀 익절을 하고 나가거나 이랬으면 좋겠다. 두산중공업은 오케이, 여기까지 끝.